이 시간에 자가 면역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가 면역 힘들죠. 루푸스, 단순히는 부신증후군, 그걸 훨씬 뛰어넘는 루푸스, 그리고 강직성 척수염, 아니면 고관절 괴사, 어마무시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이제 부신 기능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부신 기능에 대해서 자가 면역 증상은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생활 환경,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맞지 않는 공간. 이 세 번째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제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부신 기능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콩팥이 하는 일이 냉기와 화기를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기와 화기를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몸에 체온을 유지하고 몸의 항상성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내 몸이 계속 편안하게 만드는 작용. 이게 바로 이제 콩팥, 냉기와 화기를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콩팥과 그 위에 있는 이제 부신. 부신은 이제 80여 가지의 이제 호르몬을 생산한다고 알고 있으시고, 또 그와 비교해서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이제 림프를 면역기관이 우리 림프를 펌핑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혈액은 심장에서 펌핑을 하지만은 림프는 펌핑하는 기능이 부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원기가 손상되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원기라는 게 뭐죠?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몸의 에너지. 이렇게 보통 이 부신 기능이 불편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예전만큼 몸이 무겁고, 설사 일어난다 치더라도 오늘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귀찮습니다. 화이팅이 전혀 안 넘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집에서 쉬고 있어도 그냥 계속 나는 쉬고 싶어. 그리고 집에서 만약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청소를 조금만 해도 힘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겠네. 오늘은 어디 나갈 궁리를 안 합니다. 몸도 가라앉고 또 마음도 가라앉고, 또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생활이 오래 가면 갈수록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가족이나 이때까지 잘 살아왔던 이제 관계를 잘 유지했던 친구나 이런 분들이 슬슬 이제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제 남편이나 자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똑같아요, 예전이랑. 근데 이 부신기관이 이제 부신이 하는 게 이제 80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니까 우리 감정하고도 연관이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쪽으로도 다시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좀 서운해하는 기질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그 콩팥과 부신기능이 약해지면 몸도 나약해지시고, 따라서 감정도 나약해지시고, 아무렇지도 않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를 내고, 아니면 평상시에도 쭉 서운해 하시는 게 특징이십니다. 부신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부신을 펌핑하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은 자가 면역이나 이 갑상선이나 이런 유튜브에 공개를 했으니까 꼭 좀 따라해 보시길 권합니다.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활의 환경이죠. 환경의 공해, 환경공해. 이 환경공해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생활 환경. 내가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나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바로 밥을 드시자마자 차가운 커피를 오래 드시거나, 이런 먹거리, 그리고 공기, 이런 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활합니다. 세 번째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불의 사람이 루푸스가 있어요. 자, 다 틀립니다. 루푸스라고 해서 불의 기운이 강한 자들이 가지는 루푸스는 얼굴이 이렇게 벌게요. 온몸이 벌겋고 열정이 올라오고 염증성이 일어납니다. 염증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물의 루푸스가 있어요. 물의 기운을 가진 자들의 루푸스. 턱이 이중턱이고 그냥 푹 처집니다. 쉬운 말로 물에 확 가라앉듯이 푹 처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바람의 또 루푸스가 있어요. 바람의 기운인 사람들이 너무 강해지면, 자, 여기서 보면 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기운이 평준화됐으면 그게 나의 인생의 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 기운이라서 진취적이면 이렇게 진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물의 기운이라서 자유롭고 부드러운 사람이면 부드럽게 살아가시면 되고, 내가 바람의 기운이라서 이렇게 배우는 걸 좋아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분들은 이런 대로 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불의 기운이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해서 물의 기운이 과해서 바람의 기운이 과해서. 자,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의 루푸스가 온몸이 벌게지고 여기 나비 모양이 생긴다고 했죠. 얼굴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불의 사람을 만약에 이제 배우자를 만났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더 끌어올라 버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겠죠. 같이 이제 화끈한 건 좋아하지만 진취적인 건 좋지만은 불의 사람과 불의 사람이 만나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보면 헛된 욕망을 부립니다. 그리고 남을 억눌러 버리고 그런 나쁜 이제 경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최악에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몰라도 남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불의 특징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불의 특징입니다. 불이 과했을 때, 이렇듯 사람을 만나도 불의 사람이 만약에 배우자를 물의 사람으로 만났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의 사람이, 이 부드러운 사람이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을 낮춰주니까 건강에는 상당히 좋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맞지 않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도 우리 몸은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도 변화가 할 수 있죠. 만약에 바람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원래 다재다능하고 자유롭고 이런 사람이 바람이 강해버리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흙의 사람을 만났어요. 배우자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흙의 사람은 토대가 되고 믿음직하죠. 그래서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나쁜 쪽의 에너지가 만나버리면 과했을 때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맞지 않는 공간, 4번에 맞지 않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의 사람인데 내가 입주한 요번에 이사한 아파트가 불이야.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아까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내가 불의 사람이면 불의 루푸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염증성 루푸스인 분들은 물의 공간으로 가셔야겠죠. 물의 공간, 물의 대지나 물의 공간,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푸스도 그 갑상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하셔야 될 게 두개골 결함을 해소해야 됩니다. 제가 장명원 유튜브에 자가치유 카테고리에 넣어놨습니다. 두개골 결함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 이 두개골 결함에 턱관절, 그리고 후두골, 저편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저편골이
이제 그 뇌하수체 호르몬을 펌핑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죠. 이 저평골과 뇌하수체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 결함을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려와 볼까요? 갑상선. 갑상선 호르몬이죠. 갑상선 또 대표적인 호르몬 기관이죠. 갑상선은 이전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세 번째, 흉선입니다. 흉선. 면역기관 흉선. 여기 뼈 있죠? 이 흉선입니다. 흉선을 이렇게 톡톡 두드리시면 돼요. 흉선. 면역기관의 대표기관의 하나인 흉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장. 그리고 다섯 번째, 당연히, 콩팥과, 부신 기능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뭘 하나를 좋아지기 위해서 제가 1번 안에 자가면역이 1번 첫째 원인이 부신 기능이라고 해도 그 부신만 살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개골에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지시를 하고 펌핑하라는 지시를 안 해버리면 얘 밑에 이제 표적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장기들이 말을 안 들어버리면 뭐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두개골 결함, 갑상선 호르몬, 흉선, 심장, 콩팥과 부신 기능을 정돈을 하셔야지 우리가 자가 면역에서 해결이 되고 또 맞지 않는 사람, 맞지 않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공간 정화 수리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배우셔서 일반인들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공간 정화술은 뭐냐 그러면 아까 불의 사람이 불의 기운이 높은 곳에 갔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불길이 만나면 불이 더 타올라서 루푸스 질환도 더 심해지고 염증도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사를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가 보통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불의 기운과 공간의 불의 기운, 본인 스스로의 불의 기운을, 에너지를 정화를 시켜서 낮춰버리면 평탄한 불, 그러니까 정상적인 불로 돼버리면 이 염증도 떨어지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루푸스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신 기능, 그러니까 부신 기능을 하는 거는 몸 치유가 되겠죠. 스트레스를 하는 거는 마음 치유, 수행.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에너지적 치유가 됩니다. 에너지 치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야지 그 힘들다는 루푸스가 안정화가 됩니다. 루푸스 약 드셔본 분들은 와 루푸스 약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조금만 줄여도 바로 반응이 오니까 야 내가 이렇게 루푸스 약에 의존하고 살았나 이런 걸 대반 느끼신다는 분이 제 얘기가 아니라 손님들 고객분들 말씀이신데 그 정도로 루푸스 분들은 루푸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의존이 상당하십니다. 이걸 약을 천천히 이제 줄여서 주는 다음에 마지막에 끊으셔야 되는 게 최종 목표겠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자가면역 루푸스 부신기능 생활환경 스트레스 맞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